예, 안녕하세요. 글로벌 공대입니다. 오늘은 학벌과 학점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볼 거예요. 제가 한국 학벌이 좀 구린데 유학 가능성이 있을까요? 제가 학점이 좀 구린데 취업 될 수 있을까요? 등등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대 2점대 학점과 여러분들이 소위 좀 깔보고 비교하는 지방대 4.0 만점의 학생이 미국 대학에 석사로 지원했을 때 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누가 더 미국 취업에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럼 국내 취업은요? 모르시겠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 취업 먼저 볼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몇 번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어요. 한국 학벌은, 한국의 대학 네임밸류는 미국 취업에 당연히 안 중요하다. 몇 번이나 얘기했나요?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한국 대학을 모른다니까. 서울대도 모르고 연세대도 모르고 고려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중국 애들 조금 알죠. 중국 애들이 서울대 정도 나왔다 그러면 좀 알지. 제가 좀 빼먹었는데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을 얘기하면은 좀 더 진행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뭐 사실상 공대 이공계 영역에서는 뭐 국내 탑인 학교와 전공이죠. 서울대 내에서도 전기공학부는 탑이죠. 제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제 자랑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졸업학점이 2.8 정도 돼요. 4.3 만점에.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대학들은 GPA가 4.0가 만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 대학으로 어플라이 할 때 보통 환산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4.0으로 환산하니까 더 떨어지더라고. 2.7 정도 됐던 것 같아. 떨어졌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저 단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학점은 구리지만 학교 이름이 좋으니까 미국 입학도 되고 취직도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아니죠. 그 반대 사례가 더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은 아닌데 미국에서 정착하고 뭐 교수 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좀 극단적으로 뽑아봤습니다. 서울대와 지방대. 그래서 제가 조금 답답한 게 진짜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학벌과 학점에 대해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 지방대의 정의가 도대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방대가 어디까지를 지방대라고 하는지, 인서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이외의 모든 대학을 지방대라고 하는 건지, 어떤 분들은 또 막 자기를 너무 비하해. 그래서 막 지잡대라 그래도 자기가 지잡대 출신인데 가능할까요? 키키키 이러면서. 지방 잡대학 아니에요? 네, 그죠? 저는 이제 몰랐는데 지거국이라는 용어가 있다면 지거국. 저는 지잡대까지 이해하겠는데 지거국은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서 처음에 지거국의 의미를 몰라서. 이게 무슨, 저는 뭐 지방 거지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지방 거점 국립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라고 하면은 그죠? 뭐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이런 데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거국 전기과 학점은 3.5 정도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굉장히 무의미한 질문인데, 여러분. 무의미한 질문. 미국 대학 네임밸류는 좀 다른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대학 나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의미가 없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한 사람의 의도가 뭘까요? 어떤 능력치를 평가해달라는 거지. 내 능력이 요 정도인데 이 정도 능력이면은 미국에 취업이 될까요? 유학은 될까요? 이런 분들은 이제 저의 필살기 영상을 보고 오지 않으신 분들이지. 제가 이 영상을 아주 오래전에 시작할 때 만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시멀 법칙.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아직도 조회수가 580밖에 안 나와. 이거를 안 보고는 얘기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좀 제발 보세요. 제가 썸네일도 바꿨어요. 너무 구린 것 같아가지고 눈에 잘 띄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먼저 보시고, 시멀 법칙의 미국 취업을 위한 5가지 키 요소 중에 학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대신에 비슷하게 어빌리티를 꼽을 수 있어요. 개인의 능력치가 미국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죠? 그 능력치라는 게, 제가 공부에서는, 이런 어떤 학업의 능력에서는 한국에서 수능 같은 거 봤을 때, 아니면 반에서 한 절반 안에만 든다면 거의 다 퍼포먼스에는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대부분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대학 다니면서, 그죠? 유학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게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개인의 어빌리티, 능력을 평가해달라는 거잖아요. 제가 지거국 3.5인데 가능할까요? 그 능력치는 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보만 가지고는.
유학 얘기를 좀 하면은 진짜 유학은 취업보다 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유학은 못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아무리 지방대 뭐 이름을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라고 해도 유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유학파가 굉장히 뭐 인텔리전트하고 막 그런 이미지로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유학파 출신의 차인표 나오는 드라마 옛날에 그게 너무 옛날 사람인가? 차인표 신혜라 나온 드라마 뭐죠? 옛날 거? 그것도 막 차인표가 유학파로 나와서 백마탄 왕자님으로 등장을 하죠. 근데 사실상 유학생들은 굉장히 비루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예. 유학생들 실제 여기 나와서 유학생들 사는 삶을 한번 보세요. 저도 그랬고 굉장히 전혀 그런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아주 구린내가 풀풀 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게 먹히는 사회가 대한민국이에요. 모르는 사람 모르니까 유학 갔다 오면 뭐 대단한 줄 알죠. 근데 유학은 정말 학벌에 더 필요가 없어요. 더 필요가 없고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이제 유학을 못 가시는 분들 중 대다수는 이런 사례예요. 요 정도 자기 어느 커트라인이 있어. 요 정도 이상 되지 않는 대학은 나는 가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명문대만을 고집하다 보니까는 유학을 이제 못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이제 본인은 이제 유학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기보다는 본인의 눈높이가 높아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 거지. 그렇지만 눈높이를 낮추면은 어느 대학이든지 석사, 박사 다 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이 5,000개가 넘어요, 미국에. 유학은 이제 그런데 취업은 아니죠. 취업은 다른 이야기예요. 미국 취업은 100% 유학생들이 다 가능성이 있으면 그 중에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한국 유학생들이 미국 취업률이 5%나 될라나? 이건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 주위에 봤을 때 한 10%, 10에서 20% 되는 것 같아요. 박사까지 하고 그 교수 되신 분들까지 다 카운트하면. 어쨌든 제가 언젠가 한번 저기가 이제 휴스턴에 다운타운에 제가 다운타운 소개하는 브이로그도 한번 올렸었는데 그 회사가 정말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점심 모임이 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친목 모임이죠. 거기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 근데 리스트 보면 꽤 많아요. 한 50분 되시는 것 같아요. 이미 휴스턴 다운타운에. 상당수의 포션이 이제 엔지니어들이시고요. 파이낸스, 변호사, 뭐 마케팅,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점심 모임에 나가서 봤는데 그날 12명이 점심 모임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이 밥 먹고 이제 수다 떨고 얘기를 하고 서로의 회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뭐 정보도 얻고 뭐 이런 자리죠. 얘기를 하는데 문득 보니까 그 12명 중에 6명이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절반이. 그리고 나머지 6분도 뭐 연고대 한두 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대학 나오신 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렇게 명문대가 아닌 한국 대학들 또 몇 분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회사 다니거나 일을 할 때는 도대체 서울대 애들은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없었거든요. 회사에도 없고 뭐 군대에도 없고 뭐 없었어요. 도대체 이 서울대 애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다 고시 공부하러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 사람들 다 여기 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서울대 네임밸류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유학 잘하고 취업까지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이제 인자강이다.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살아남은 거지. 서바이벌 한 거야. 서바이벌 게임. 그래서 이게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갈 확률이 높겠죠. 그런데 인간 내면 본성 자체는 강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못 갔을 수도 있지. 그리고 좀 뒤늦게 각성이 돼가지고 예전에 입시 공부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학교 졸업하고 또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내면에 눈을 뜨게 된 거지. 그래서 뭐 학부 자체는 이름 있는 명문대가 아니지만 또 미국에서 석박사 마치고 잘 살아남아가지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학벌 네임밸류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냥 개인의 능력치가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톡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지금 당장 좋은 대학이 아닌데 좀 난 열심히 할 수 있는 타입이고 나는 내 자신을 믿는다. 그러면 증명해서 보이시면 돼요. 오셔가지고 유학하시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살아남아가지고 취업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렇게 해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이거 한번 볼게요. 미국 유학은 누구나 가지만 그죠? 간다 그랬죠? 그렇지만 명문대 유학은 좀 얘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명문대의 뭐 정의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까지를 미국 명문대라고 하는지. 이거 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뭐 이런 고에커스 이런 데서. 이런 애들 보면은 좀 한심한 게 대학놀이, 대학 서열놀이죠. 한국 대학 서열놀이도 좀 한심하긴 한데 미국 대학 서열놀이 진짜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뭐 무슨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대학끼리 서로 되게 치고받고 싸워요.
보통 학부생들이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하죠. 뭐 인생 경험이 없으니까, 인생이 실전인 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서울대보다 훨씬 높은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왔다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신 분들 중에 인간 자체가 강하지 않으면 또 이제 거기서 끝이죠. 그걸로 평생 안주거리 삼고 위안 삼고 사는 거지. 좋은데 취직도 못하고 한국에 뭐 꾸역꾸역 들어가가지고 이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대학 밸류는 좀 의미가 많이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명문대 석박사 출신들의 취업 상관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 석박사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그리고 좀 네임밸류가 확 떨어지는 데서 석박사를 했는데 막 교수 되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상관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또 명문대에 목을 매일 필요는 또 없지 않느냐. 주의!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어플라이 할 때는 명문대 좋은 대학부터 하셔야 돼요. 그죠? 제가 또 이런 말을 했다고 또 굳이 좋은 대학을 안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구린대학만 골라서 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어플라이 할 때는 명문대부터 하셔야지. 그렇지만 못 갔을 경우에 못 가더라도 크게 개의치 말아라, 이런 말이죠. 제 말은 좀 이게 논리적으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혹시나 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학점 얘기를 좀 할까요? 학점은 학교 네임밸류보다는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유학에 있어서. 특히나 이제 명문대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를 보기 때문에 이 학생이 학부 때 열심히 했냐 안 했냐로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낮은 학점으로 유학도 하고 뭐 취업도 했는데요. 취업할 때 당시에는 뭐 학부 때 학점을 레주메에 쓰지도 않았어요. GPA는 또 자유 형식이니까 그냥 퍼센테이지를 썼던 것 같아요. GPA를 구린 GPA를 그 GPA 스코어만 보면 좋지 않으니까요. 졸업 퍼센테이지. 근데 퍼센테이지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력직으로 어플라이 할 때는 이제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GPA도 안 쓰고 그냥 어디 출신만 졸업했다만 쓰고요. 경력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제 처음에 유학할 때가 조금 제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기회들을 많이 놓쳤죠.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어떻게 유학은 했다. 입학 허가를 받았다. 2.7로도 이미 학점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학점 구리신 분들도 많이 저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영상을 보니까 2.7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이걸 극복하셨나요? 학점을 극복하셨나요?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입학 사정할 때 내가 학점은 구리지만 서울대랑 네임 밸류를 본 것인지,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떨어진 학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학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미국 대학원 어플라이 할 때도 막 너무 명문대 막 스탠포드 이런 데는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좀 약간 후회가 돼. 왜냐면은 대수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런 데 MIT 이런 데는 되겠어 아예 그냥. 그런데 뭐 진짜 이런 데는 되겠지 하고 막 한 US 뉴스 랭킹에 100위까지 뽑아가지고 막 70 몇 위 하는 대학까지도 막 썼거든요. 그런데 막 70 몇 위 하는 대학에서 날 떨어뜨린 거야. 야 이씨. 그런데 또 입학 허가 받은 대학교는 훨씬 좋은 대학교. 텍사스 A&M 같은 경우에는 한 10 몇 위 하거든요. 그랬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내 주제에 대박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지. 그렇지만 더 좋은 대학들도 갈 수 있었을 것이다. 학점이 좀 좋았으면. 학점이 너무 구리지 않았으면.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은 유학생들이 GRE 토플 공부할 때 이제 같은 클래스 안에 한 몇 달 같이 공부를 이제 수강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은 이제 서로에 대해서 좀 알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플라이 처리되면은 서로 어디 어플라이 했는데 누구는 어드미션 받았다 이러면서 이제 서로 축하해주고 막 으쌰으쌰 하는 뭐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분명히 나보다 좋지 않은 제가 아까 언급드린 지방대를 나온 학생인데 이제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나도 거기 대학을 썼었거든요. 근데 나는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날 제가 엄청난 그 열등감에 휩싸였던 시기 질투를 한 거지, 그 학생한테. 와씨, 뭐야, 내 입장에서 억울했던 거지.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힘들었어. 뭐야, 야, 나는 네가 서울대 가서 해봐. 3.0 넘길 수 있을 것 같아? 애들 얼마나 공부 잘하는데? 애들 막 과학고 출신 애들 조기 졸업하고 와가지고 고등학교 때 이미 공학 수학 다 듣고 와가지고 무조건 걔네들이 A뿔이야. 걔네들이 심지어 대학 국어도 A뿔 맞아. 나 같은 일반인들은 열심히 해야 B고, 아니면 보통 그냥 좀 놀면 C고, 베이스 깔아주는 거지. 야, 그런데, 내가 학점이 나쁘다는 이유로 나를 떨어뜨려? 막 이러면 분개했어, 막, 그날.
나중에 이제 평년시험 찾았죠. 아, 이게 현실이지. 그 학교 입장에서는 서울대 모르지. 예, 그 미국 대학교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학생 자체가 뭐 자기가 지방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의 모든 노력을 내가 폄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가 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물론 티는 내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뭐 마음속으로 그랬지. 끙끙 앓았지.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그 사람이 좀, 예, 그래요. 예, 모든 사람들은 다 질투를 하잖아. 예,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제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그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미국 대학에서 좀 좋은 대학 나오고 해도 취업 안 되는 애들 많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학점이 안 좋으면은, 예, 물론 어드미션 기회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그런데 그래도 써보세요. 예. 다른 어떤 포인트가 마음에 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학점이 9인데 어떻게 극복을 하셨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좀 경력이 있어서 조금 만회가 됐을 수도 있고, 제가 그때 GRE 스코어가 상당히 높았다. 제가 GRE 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좀 만회가 됐을 수도 있고, 또 학교마다 입학 사정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뭐 GPA를 더 중요시하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고, 그죠? 어떤 대학은 GPA는 뭐 이게 서로 다른 학교들과 비교가 불가하니까 GRE 스코어에 더 가중치를 둬서 평가하는 대학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OP에 뭐 어떤 그 경력들을 위주로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ROTC 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었어요. ROTC 경력이라든지 실제 야전에서 내가 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건 실제적인 근무 경력이거든요. 뭐 같은 지원자가 들어왔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대학교 뭐 3, 4학년 때 교수님 밑에 랩에서 어떤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라고 이렇게 막 포장을 해서 어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뭐 학부생이 뭐 연구를 해봐야 얼마나 했겠어요. 이미 입학 커미티에 있는, 어드미션 커미티에 있는 교수들이 그런 걸 딱 보고 뭐 콧방울을 끼겠습니까? 이게 무슨 뭐 연구에서 뭐 자기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겠어요, 학부생이.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ROTC 했는데 ROTC에서 내에서 뭘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야전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했다, 뭐 이런 거. 실제로 뭐 아니면 뭐 병사로 갔었어도 근데 방공병과에서 뭐 무슨 레이더를 만졌다. 방공병과 지상에서 비행기 막 공격하는 거잖아요. 어떤 장비 이름 쓰면서 이런 장비를 운용했다라는 거랑 뭐가 더 임팩트 있게 다가오겠어요. 저는 그런 데서 조금 이득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군대 자체도 굉장히 조금 특이한 특수전 사령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특전사 출신, 특수전 사령부 전체 통틀어서 그 해에 서울대 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특이한 이력들에서 조금 플러스를 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심지어 이게 학부 때 너무 이제 깽판을 쳐놓으니까 제가 너무 의기소침해져가지고 이 레코멘데이션을 3장 받아야 되잖아요. 추천서. 보통 교수 추천서 3장을 받는데 저는 누구한테 추천서 써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2.7로. 근데 그때 뭐 굳이 그럴 필요 있었나. 당당하게 그래 나 학점 나쁜데 유학 갈 수도 있지. 뭐 비난하시라 그래. 그때 당시에 저는 좀 그래가지고 저 졸업 논문 썼던 그 교수님만 찾아가서 이제 추천서 받고 다른 두 분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장은 회사 그 임원분한테 받았고요. 또 다른 한 장은 그 군대 있었을 때 모셨던 육사 출신 대대장님, 예, 이분도 미국에서 유학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비로 한 장 더 받은 게 이제 교회 목사님. 이 말이 안 되는 추천서지. 이거 내가 추천서 이야기해서 나중에 자세히 해드릴게요. 그렇게 4장을 받아서 어플라이 했던 거 아닙니까? 학점이 구려서. 내가 학점이 구려서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학점 구리신 분들 이미 지나간 거 뭐 어떡해요? 예? 이미 지나갔는데 뭐 이제 와서 뭐 학점 뭐 조작할 거야? 아니면 대학 처음부터 다시 다닐래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이미 학점 쪽난 거는 어쩔 수 없고 최대한 GRE 많이 높게 받아두고, 예? 최대한 다른 걸로 어필을 하셔가지고 그냥 써보는 거지 뭐. 예? 저처럼 뭐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대학에 어드미션 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 좀 얘기가 길었는데 오늘의 결론은 학벌, 한국대학교 네임밸류, 학벌은 유학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거의 필요 없다. 유학은 누구나 간다. 대신에 학점은 조금 고려 사항이 될 수 있다. 그 다음 누구나 유학은 하지만 명문대 유학은 눈높이에 따라서 조금 얘기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그 미국에서 명문대 석박사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 미국 취업도 연관도는 별로 연관성이 없다. 마지막, 인간 자체가 강한 사람이 미국에서 취업하고 살아남는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